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소잉생활의 이은영입니다. 지금 매주 일본어로 된 책을 보면서 옷을 한 벌 같이 만들어 보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책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를 봤고 패턴을 뜨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으로 원단에 재단하는 법, 실크 심지 붙이는 법 이런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요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원단을 이제 꺼내서 원단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먼저 해야겠죠. 우선 제가 가진 원단은 가로폭이 큰 원단이라서 이렇게 많이 말려 있는데 전체를 다 가지고 핸들링 하려면 좀 힘드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 양을 파악을 한 다음에 잘라내서 원단을 한번 다려서 재단을 할게요. 그 다음 먼저 원단을 한번 싹 다려 줄 텐데요. 사실은 이 원단 같은 경우는 린넨 100%이기 때문에 수축률이 한 3%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옷을 만드실 때 선세탁을 해서 만드시는 게 옷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선세탁은 세제를 타지 않은 물에 조물조물 빨아서 널어서 말린 다음에 이제 다려서 쓰시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선세탁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스팀을 한번 줘서 스팀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단 수축률 생기는 걸 조금 방지를 해 볼게요. 원단을 다릴 때도 원단을 식서 방향으로 다리셔야 해요. 우선 원단을 잘 펼쳐 놓으신 다음에 원단에 결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패턴을 그릴 때 이렇게 골선 부분 표시를 했던 부분은 원단을 접어서 재단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단이 접혀져 있는 쪽에 이 골선 부분을 두고 재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턴지 그릴 때 시접을 미리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지를 올려놓고 완성선이 아닌 시접선을 이렇게 시접선을 전체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몸판과 소매를 재단을 했고요. 안단과 컵푸스를 재단을 할 차례예요. 컵푸스는 2장, 안단은 각각 1장씩 있으면 되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3개는 중요한 게 실크 심지라는 거를 붙일 거예요. 그 옷 만들 때 좀 흰 바지가 돼야 되는 부분에 보강을 해줌으로써 옷에 맵시가 좋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 실크 심지는 얇기 때문에 옷의 형태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붙이고 나서 그 기포 같은 게 많이 생기지 않기도 하고 붙인 후에 세탁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옷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급 심지예요. 이 심지는 보면은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는데 까끌까끌한 부분에 풀이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단의 안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단, 예를 들어 안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원래 사이즈로 재단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실크 심지를 똑같이 잘라서 붙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크 심지는 그 실크 심지도 식서와 푸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맞춰서 원단하고 똑같이 방향을 맞춰서 재단해서 붙여야 하는데, 실크 심지는 이 식서 방향으로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스팀을 주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단으로 먼저 재단을 하고 실크 심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재단을 해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딱 맞게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 필요한 원단 양을 계산한 다음에 그 부분에 실크 심지를 붙여 놓고 다시 재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패턴들을 우선 배열을 해 놓고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원단을 잘라 줄게요. 이렇게 안쪽에 붙여 줄 거고요. 이제 실크 심지를 이 사이즈에, 여유분을 준 이 사이즈에 맞도록 잘라서 붙여 줄게요. 실크 심지는 접착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리미판에 많이 붙으면은 뜯을 때 원단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여유 있게 자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과 방향을 잘 맞춰서 놓고 우선 실크 심지 위쪽으로 한 1cm 정도 떨어지게 한 곳에서 스팀을 줄 거예요. 붙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이미 조금 줄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지가 좀 구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겨진 대로 붙지 않게 이렇게 살짝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스팀을 줘서 약간 수축을 시켰으면 이렇게 좀 살짝만 먼저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돼서 붙었으면 이제 꾹꾹 눌러서 붙일 거예요. 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눌러서, 압력을 줘서 눌러서 꾹꾹꾹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버블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 심지를 잘 붙였어요. 심지 같은 경우에 원단이 작고 심지도 작으면 상대적으로 붙이기 쉽지만 이렇게 원단도 커지고 또 막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생각보다 균일하게 붙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붙여놓고 재단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붙일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1cm를 띄워 놓은 심지에서 1cm를 띄워 놓은 상태에서 스팀을 먼저 한번 줘서 수축을 확인하고 잘 고르게 붙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다음에 꾹꾹꾹 눌러가면서 심지를 고르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심지가 다 이제 붙었으면 재단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끈을 원래 재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완성했을 때 끈을 허리에다가 묶는 스타일로 할지 어떨지 아직 결정을 안 해서 끈은 나중에 어느 정도 몸판이 완성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끈이 필요하신 분은 끈을 재단하시면 됩니다. 다 재단을 하셨으면 이제 중요한 부분에 너치 표시를 다 해줄 거예요. 우리가 패턴을 그리면서 이런 중요 부분에 맞춤점을 그려놨잖아요. 이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해놔야 박음질을 할 때 맞춰서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너치 표시를 해줄 거예요. 너치 표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시접 분량이 1cm잖아요. 1cm에 한 3mm에서 5mm 정도 이렇게 위아래 패턴과 같이 이렇게 가위로 잘 잡은 다음에 한 번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맞춤점 그릴 때 맞춤점을 이 시접 안쪽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시접 바깥쪽까지 연장해서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해서 접혀 있는 부분에 중심 부분도 표시를 해줄 건데요. 중심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윗부분 요 정도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위 넣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넣지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 바이어스를 재단을 해 볼게요. 여기 바이어스가 나와 있어요. 이 소매 부분 바이어스하고 뒷부분 단추 거리용 고리를 만들 건데 그거 두 개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야 해요. 바이어스 45도 방향으로 재단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기준이 되는 한 선을 똑바로 맞춰야 45도도 정확하게 재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이 굵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 보면 한쪽 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올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르기만 해도 이 원단의 결이 나오죠. 이걸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재단할 때 상세하게 안 보여드렸지만 전체 큰 옷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원단을 풀어서 원단의 결을 미리 체크를 해서 식서 방향 확인하고 재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선 기준선을 뽑아 놓고 그려주세요. 기준선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시접자를 보시면 시접자에 이렇게 45도로 선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전에 시접자 사용법 이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려놓은 기준선 가로선에 45도가 되는 이 선을 이렇게 맞추고 이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이어스 방향 45도 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14에 2짜리 2개가 필요합니다. 시접자를 이용하면 한 번에 그릴 수가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14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잘라서 준비해 둘게요. 그리고 고리는 5에 2가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재단하고 심지 붙이고 너치 표시하고 실제 봉제가 진행되기 전에 해야 될 준비 과정들을 함께 해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봉제를 진행해 볼 텐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기보다는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쭉 같이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팁이 되겠다 싶은 부분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옷 만드는 걸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책을 보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1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고리 부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본어는 모르지만 이렇게 쭉 보면 39페이지, 59페이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39페이지를 가볼게요. 39페이지를 왔더니 고리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3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앞부분에 있는 요 일본어 모양이 아니고 사실은 글자지만 저는 읽을 수 없으니까 모양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글씨를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고리 만드는 법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가보면 59페이지에 고리를 여기다가 임시 고정하는 방법 한 책에서 똑같은 만드는 방법인데 디자인마다 다 똑같은 그 방법을 넣으면 이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2번은 어깨를 봉제하는 59번에 어깨 봉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소잉 생활 하세요.